자, 그러면 이제 if else문 다음에 이제 단순 if else문 if else 단순 if문 if else문 다음에 이제 else if문까지 자, 문법 이제 문법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그 else if문 사용한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타임 값이 10보다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10보다 작으면은 이제 요 그리팅에 굿모닝이라고 이제 저장을 하고, 자 10보다 작은 값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20보다 작으냐 타임 값이 그러면 이제 요 그리팅에는 굿데이라고 저장을 해주고요. 자 10보다 작은 것도 아니고 20보다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팅에 굿 이브닝이라고 출력을 해라.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타임이라는 값이 10 미만 값인지, 그리고 이제 10에서 20 미만 값인지, 여기 이제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 타임이라는 게 자 10을 기준으로 해서 10보다 작은 값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보다 작은 값이냐는 거는 위에서 이미 요 조건에서 참이면 요거 밑에 거 실행하고 끝나는 거죠. 빠져나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거짓이 되면 아래쪽에 이제 else if문으로 옵니다. 그래서 10보다 작은 값이 아니면 이제 뭐로 모릅니까? 20보다 작은 값이냐. 근데 20보다 작은 값이냐 할 때 이미 이제 10보다 작은 값이 아니기 때문에 10에서 이제 부터 해서 자 이제 19까지죠. 10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10대. 10대. 10에서 19까지 값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10에서 요 이제 19 사이의 값일 경우에는 굿데이라고 이제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false가 되니까 이제 else 마지막에 남은 이제 else 10보다 작은 값도 아니고 10에서 이제 20보다 작은 값도 아니다 그러면 20 이상의 값이죠. 20 이상의 값입니다. 20 이상 값. 그런 경우에는 요 이제 good evening이라고 출력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소스 상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상에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 객체 계속 나옵니다, 그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객체 다뤘기 때문에 현재 날짜 이제 get hours 해서 시간값을 이렇게 이제 가져온 다음에 딱 시간값만 추출하는 거죠. get hours 해서 가져와서 지금 이제 이 타임 값을 가지고 이제 good morning이나 good day나 good evening 요 그리팅이라는 변수에 저장되도록 해서 최종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리팅 변수 값을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이제 그 else if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건문 중에 이게 선택문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경우에 문법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expression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변수가 올 수가 있고요. 뭐 수식이 와도 되죠. 와도 되고 리터럴 값, 리터럴 값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스위치 케이스 익히실 때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 하나씩 제가 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익혀 놓으시면은 스위치 케이스문 쓸 때 어떤 명령을 쓰지 따로 또 생각 안 하셔도 되죠. 그냥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라고 이렇게 익혀 놓고요. 사실 이제 이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요 익스프레션 부분과 이제 케이스,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내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죠. 케이스 뒤에 이제 요 익스프레션과 비교할 값을 이렇게 넣고요. 뒤에 이제 콜론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문과 익스프레션을 비교해서 같으냐? 같으면 요 부분 이제 실행을 하고요. 브레이크 문이 있으면 브레이크 문을 만나서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스위치 케이스문 빠져나가고, 만약에 익스프레션과 케이스에 있는 요 값을 비교했는데 다르면은 또 다시 이제 그 다음 이제 케이스문을 비교하는 거죠. 와서 그 다음 케이스문에 있는 요 y 값하고 익스프레션하고 같은지 또 비교해요. 또 다르면 그 다음 케이스문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이 익스프레션과 같은 값을 가지는 케이스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디폴트 문을 실행하는 겁니다. 디폴트 문.
자, 요게 이제 스위치 케이스물이죠. 그래서 이제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Sunday 뭐는 0이고 Monday는 1이고 Tuesday는 2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요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객체에서 getday 요 getday 기억나시죠? 네, getday 요일을 출력하는 건데 문자열로 출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출력하는데 0에서 6 사이에 이제 숫자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0은 일요일, 1은 월요일, 그래서 토요일은 이제 6을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숫자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소스 코드에 이렇게 보시면 new date, 데이트 객체, 자 현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현재 날짜, 그죠? 날짜를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트 객체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get day 하면 요일 값을 가져옵니다, 그죠? 자 요일 값이 0에서 6 사이 이제 값이기 때문에 그 요일 값을 리턴을 하면 요 요일 값하고 요 케이스문에 있는 거, 예, 요 값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자 요일 값이 0이냐, 케이스 0, 0하고 같으냐, 케이스 1, 1하고 같으냐, 이런 식으로 쭉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하면 오늘은 목요일이죠. 예. 그래서 1, 월, 화, 수, 목, 예, 목요일이니까 4가 리턴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Thursday라고 하는 요 문자열이 day라는 변수에 이제 저장돼서 수행적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이해가 있으니까 여기 Thursday로 나오죠. 예. 오늘 날짜 이 식으로 해서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day라고 하는 여기 이제 변수 day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일 값을 리턴을 받죠. 데이트 객체 생성한 다음에 get day 해가지고요. 데이트 객체 자 오늘 요일 값을 0에서 6 사이에 여기 이제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해서 여기 이제 6이 토요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4가 리턴됩니다. 4. 그래서 여기서 이제 4가 리턴되면 자 같으냐 다르죠? 그러면 또 같으냐 다르죠? 4하고 비교하는 거죠. 1하고 또 같으냐 다르죠? 같으냐 다르죠? 근데 이제 4하고 딱 케이스 4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요 day에는 Thursday라고 하는 여기 이제 문자리 들어가고 요일이 들어가고 브레이크문 만나서 스위치 케이스문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요 결과값 day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today is라고 하는 제목을 문자열로 연결을 해놓고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Thursday, today is Thursday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을 자 스위치 케이스문이고요. 밑에 뭐 아래쪽에 더 있는데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바로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이것도 뭐 문자열로 뭐 결과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네. 뭐 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new date get day 이것도 이제 요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6 요거는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6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0 요거는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래서 요일 값을 가져와서 6하고 같으냐 토요일이냐 이 말이죠. 그러면 today is Saturday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하고 나오는 거고 자 다음에 이제 케이스문 6이 아니면 0하고 같으냐 해서 0하고 같으면은 이제 today is Sunday 해서 이 텍스트 이제 저장하고 브레이크 빠져나갑니다. 그 6도 아니고 0도 아니면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면 다른 이제 평일이죠. 평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제 주말이고 그죠. 그러면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이 디폴트문을 이제 실행하겠죠. 텍스트 이제 looking forward to 그다음 이제 weekend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열을 저장을 하고 저장된 텍스트 변수에 저장된 문자열을 inner HTML 속성에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기 때문에 자 주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평일이죠. 평일은 요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looking forward to the weekend.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예제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볼까요? 비슷한 내용된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뭐 디폴트 문을 위에 이렇게 올려놨네요. 디폴트 문을.
사실 이 표현도 그 소스 찾아보시면 이게 거의 없는 표현이에요. 예. 그 디폴트 문을 밑에 항상 쓰던데 위에 있는 케이스문 검사 다 하고 나서 예. 이제 실행할 내용이 없으면 쓰던데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폴트 문이 제대로 실행이 되느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실행됐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어도 이렇게 쓰지 마세요. 왜냐면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이걸 모르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안 써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정도만 참고를 하시고요. 예. 그래서 또 뭐 자 여기 이제 코드 이런 게 또 있다고 신기한 거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쓰시는 분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제 가독성이라고 하죠. 예. 그냥 즉시에 이제 코드를 읽어서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그죠? 그 보면은 그 애기들 애기들 이렇게 보면 요즘에 애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스크린에다가 손가락 막 대잖아요, 그죠? 텔레비전 보이면 막 손가락 막 밀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해요? 스마트폰 이렇게 얘는 태어나서 모니터를 밀면은 뭔가 자꾸 바뀌는 줄 알고 있어, 그죠? 여러분들 초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태어났을 때는 모니터에 손가락 대고 막 밀리는 그런 동작은 안 했잖아요. 요즘에 애들 보시면 텔레비전 가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대가지고 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마트폰 쓰듯이 그렇게 이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습관인데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렇게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 수는 있다. 예, 뭐 무보적으로 이제 오류는 나지 않는다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커먼 코드 블럭이라고 해서 요거는 왜 브레이크 문을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경우. 예.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 아래쪽에 이제 그 바닥 뚫고 뭐 하이킥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밑에 그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 밑에 아래쪽 케이스 문까지도 계속 실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특징을 이제 의도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소스 코드 설명만 그냥 드릴게요. 일단 다른 언어 뭐 C 언어나 뭐 자바 언어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데이트 객체를 생성해서 getday 해서 요일 값을 가져온 다음에 0에서 6 사이에 요일 값을 가져온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4, 4 맞아요. 케이스 5 맞아요. 그러면 자, 요거 이제 1, 0 자, 4가 목요일이잖아요. 그죠? 예,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5가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든 다 이제 요 동일한 자, 요 문장 soon it is weekend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텍스트 값으로 저장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0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이나 이제 토요일이면 it's weekend라고 이제 텍스트 변수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뭐 0일 때도 요 문장이 필요하고 또 6일 때도 요 문장이 필요하고 동일한 필요하니까 이제 생략한 거죠. 그래서 요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문을 생략하고 요 이제 동일한 이제 명령문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략하고 이렇게 한쪽에만 이렇게 이제 밀어 놓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값이 0이든 6이든 똑같은 요 문장을 처리를 해주는 거죠. 4이든 5든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4, 5, 0, 6이 이제 이렇게 해서 자, 개수문이 있기 때문에 요 외에 이제 요일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실행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 마지막인데 결과에 보면 no value found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x 값인데 문자열 줬습니다. 문자열이죠. 문자열 리터럴로 x에 이제 0을 줬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 여기는 사실 이제 여기 x에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죠.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데 케이스문에는 숫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문자열 0과
자, 케이스문에 있는 숫자 0을 비교를 했을 때 같다고 얘가 인식이 되느냐,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죠. 타입이 다른 경우에 얘가 이제 인식을 하느냐. 근데 아까 나왔던 거는 no value found 나왔잖아요.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타입이 다르면 안 돼요. 예, 여기 익스프레션 부분하고요, 케이스문의 이게 밸류 값은요 타입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문자열 리터럴이고, 이거는 이제 숫자 넘버 리터럴이죠. 그래서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같으냐 했을 때 0과 0 안에 알맹이가 같지만, 그죠?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만약에 같으면 텍스트 변수에다가 오퍼라고 놓고 이제 하는데,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케이스 비교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용이라는 문자열과 1은 다르기 때문에 또 텍스트에 이제 on이라는 문자를 넣어라 하는데 이것도 실행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디폴트 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no value found. 이게 이제 텍스트 변수에 저장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텍스트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에 보시면은 no value foun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까 설명이 어떤 있었는데, 위에 보시면은 요거 use strict comparison이라고 해서 여기 그 이퀄 기호 3개 되는 거하고 이렇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비교할 때. 그래서 이퀄 기호 3개 있다는 거는 값만 안에 들어가 있는 속에 값만 같아서는 안 되고요, 타입도 같아야 된다. 그런 이제 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위치 케이스 부분 끝입니다. 없습니다. 없고요. 자, 스위치 케이스 부분까지 끝냈고요. 그 다음 이제 반복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포 반복문이고요.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하는데 다 했던 거예요. 뭐 그냥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C 언어 다룰 때나 자바 언어 다룰 때처럼 그대로 쓸 수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포 반복문이고요. 보통 이제 그 기본 포 반복문은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이렇게 되죠. 증감식은 이제 감소식이 올 수도 있고 증가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카운터 변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는 보니까 이 텍스트라는 변수에다가 더하기는 연결하는 거죠. 문자를 연결하는 거네요. 그죠? 카스라고 하는 배열의 0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문자열로 연결하고, 연결하는 그 뒤에다가 또 카스의 1번 인덱스 위치에 요소 값을 가져와서 또 BR 태그 연결해서 또 연결하고, 그죠? 계속 문자열을 만들어 가지고 연결하는 거죠. 텍스트에다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폼으로 모르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카스라는 배열이 있고 그 배열 안에 6개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다 문자열로 연결을 해 가지고요, BR 태그 사용해서 한 줄에 하나씩 요소를 출력하도록 만들어라 하면, 폼으로 모르면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반복문을 아시면 이렇게 길게 작성할 필요 없죠. 여기 이제 초기식, 조건식, 증가식만 잘 작성하시고 반복할 문장을 여기 포블럭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자동차 이름 옆에 같이 떼어놓고 볼까요? 뭐 코드도 좀 짤막하게 돼 있어서 이제 보시면은 요 배열, 카스 배열에 BMW, 볼보, 사브, 포드, 피아트, 뭐 아우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내용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한 줄에 하나씩, 자동차 회사 이름 하나씩 이렇게 뜨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열에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보자 했을 때, 텍스트라는 빈 문자열 초기 값을 가지는 텍스트 변수를 선언을 해놓고 폼을 돌리는 거죠. 폼을 위에 좀 올려가서 폼을 좀 올려서 폼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i 카운트 변수 값을 카운트 변수 선언해주고 렛 해서 0을 주고요. i가 카스 배열이니까 랭스 쓸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열의 크기는 6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i가 6보다 작을 동안, 그러니까 i가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4, 5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배열이 0번 인덱스부터 시작하니까 6개 요소니까 여기 이제 1, 2, 3, 4, 5 요 인덱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포문 반복문의 카운터 변수를요, 카운터 변수를
요 배열에 인덱스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i를 써서 0번 방에 있는 요소부터 하나씩 읽어내서 BR 태그 붙이고 텍스트에 집어넣고, 그죠? 또 1번 방에 있는 거 문자를 가져와서 문자열 BR 태그 연결하고 다시 텍스트 마지막으로 텍스트에 있는 내용 뒤에다가 또 문자열 연결하고, 그죠? 계속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마지막에 아우디까지 연결을 한 다음에 포문이 이제 끝나죠. 그리고 이제 여기 텍스트에 누적되어 있는 하나의 이제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요 inner HTML 속성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BR 태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이제 출력을 해보면 줄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한 줄에 하나의 자동차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문, 기본 포문 보셨고요. 근데 여기 이제 포문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인이 있고요, 포오브가 있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반복문을 하고 있죠. 포문 반복문을 하고 있는데 while이라는 반복문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while문을 좀 이제 확장해 놓은 이제 do while문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while문은 선 조건 검사 후 반복 실행인데 do while문 같은 경우는 선 실행 후 조건 검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인과 포오브도 앞에 예제에서 이미 나왔었어요. 확장된 포문 쓴다고 해서 포인과 포오브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포인을 쓰는 경우,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포오브를 쓰는 경우, 이터러블 오브젝트의 뭐 밸류 값을 리턴한다. 요거는 이제 인덱스를 지금 루프 through the properties of an object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덱스를 리턴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에 이제 자 인덱스 속성이 있을 경우에 인덱스를 이제 리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while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포문하고. 그래서 요 부분만 같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 포문은 요 다시 이렇게 기본 포문 형식 앞에 요게 뭡니까? 초기식이죠. 초기식 카운터 변수 같은 거 선언해주고, 그죠? 초기값 주고. 그 다음에 이제 expression 2 이게 이제 조건식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expression 이제 3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증감식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있고, 자, 그래서 뭐 기본 뭐 예정 하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얘가 이제 i가 5보다 작을 동안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는데 i가 1씩 증가되니까 0에서 4가 될 동안 요 조건식이 참이기 때문에 5번 이 부분을 반복을 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the number is 한 다음에 요 카운터 변수 값을 이렇게 이제 i 값을 출력하면서 5번 반복합니다. 0에서 4까지죠. 그래서 결과 한번 보시면은 0, 1, 2, 3, 4 5번 반복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많이 길죠. 왜 이렇게 길지 하는데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구분자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세미콜론을 쓰는데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구분할 때 세미콜론 쓰죠.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부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자 변수 하나만 딱 카운터 변수를 선언해주고 바로 쓰는 것만 자꾸 봤는데 이게 된다고? 예, 됩니다. 지금 여기 쉼표로 구분해서요 요런 문장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에다가는 0을 대입해주고, 자 len이라는 변수에는 카스 배열의 랭스 값을 넣어주고, 텍스트라는 변수에는 빈문자를 넣어준다. 초기화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콤마로 구분해서 여러 문장을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요런 이제 형식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포문 상단에 let 사용해서요 i 변수 선언해주고 len 변수 랭스죠. len 변수 선언해주고 텍스트 변수 선언해주고 이렇게 미리 이제 선언하는 건 여기서 미리 선언해놓고
요거는 이제 콤마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이제 초기값을 주는 걸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포문에 보시면 이제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을 구분하는데 앞에 초기식 부분 없죠. 이렇게 생략해도 됩니다. 초기식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초기식이 이제 여기 앞에 빠져 있는데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조건식에 i라는 여기 카운터표 쓰죠. 여기 위 바깥쪽에 이렇게 빼놨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초기식이 굳이 필요 없으면요. 이렇게 이제 그 세미콜론으로 구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앞에 그냥 생략이다. 세미콜론 넣으면 여기 뒤에 이제 조건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생략해서 쓰는 거고요. 자, 요것도 가능해요. 요것도 이제 생략하는 건데 필요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초기식, 뭐 조건식, 증가식 중에 얘는 초기식 생략됐다, 그죠? 그 다음에 증가식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요 초기식 부분은 어디 있어요? 요 조건식 보시면 i가 램보다 작다라는 이제 조건식이 있는데 이때 이제 카운터 변수가 i겠죠. 그래서 요 카운터 변수 i 이제 선을 초기화 시켜주는 부분이 위에 있어요. 이렇게 빼놨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미 이렇게 있으니까 이 i 값, 포문 바깥쪽에 있는 그 포문 여기 안쪽 여기 갈로 안에서 선언하는 i는요, 이 포문 블럭 안에서 쓰면은 포문 블럭 안에서만 사용하는 지역 변수로 쓰는 거고요. 포문을 벗어나면 i 값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왜 쓰느냐? 얘는 포문 블럭 바깥쪽에 i가 있죠. 포문이 실행이 종료되더라도 이 i 값을 내가 체크를 해야 될 경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전역 변수로 포문 블럭 바깥쪽에 i 이렇게 두고요. 이게 카운터 변수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탁 정지한다. 그러면 그 정지됐을 때 그 값을 내가 체크하고 싶어.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증감식도 이렇게 빠져 있죠. 여기 부분에 세미콜론만 있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포블럭 안에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while문하고 비슷하죠. 자, while 반복문 같은 경우에 while하고 조건식만 들어오죠. 그래서 while문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while문 그 조건식에서 사용하는 카운터 변수를요. 이 while문 블럭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감식, 이게 while 블럭을 빠져나가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 이 조건이 false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운터 변수 값을 자꾸 바꿔줘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false가 되도록,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while 블럭 안에 마지막에 이렇게 카운터 변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패턴이죠. 포문을 써서 while문처럼 지금 포문을 while문처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복할 문장은 포문 블럭 여기 이제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반복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에다가 배열에 있는 요 이제 자동차 회사 이름을 하나로 쭉 연결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한 줄에 하나씩 BR택이 있으니까, 그죠? 한 목당 한 줄로 이렇게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과 이렇게 BR 값이 출력이 잘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VAR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선언하는 거 지금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VAR i는 5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문 안에도 VAR i는 10 0 이렇게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포문을 돌고 나서 이 i 값을 출력했을 때 이 i 값이 얼마가 출력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 변수, 전역 변수를 다루는데 이 VAR로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해? 여기 이제 VAR이라는 키워드상에서 i라는 변수를 2번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 자 i 값을 다시 일단은 결과는 10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일단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i는 5를 줬습니다. 줬지만 여기 이제 포문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포문을 돌고 나서 이게
10보다 작을 동안 폼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 값이 이제 1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는데, 자 이때 이 i는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이제 전역 변수 있죠. 이 전역 변수하고 같이 이제 이게 덮어쓰기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역 변수가 아니다. 이게 폼은 블럭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지역 변수면 폼은 블럭 끝나고 나서 다시 여기서 이제 폼은 블럭 바깥쪽에서 i 값을 찍어 보면 5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10이 나와 있죠. 그래서 VAR로 이제 블럭이 있지만 다른 블럭에 VAR로 이제 재선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역 변수 이미 선언되어 있는 전역 변수 이제 덮어쓰기 하는 그런 이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역이고 그다음 이제 레스 쓰는 경우. 레스 쓰는 경우에는 이제 블럭을 기준으로 해서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딱 나눈 거예요. 그래서 포블럭 바깥쪽에 i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5를 줬고요. 포문 안에 이렇게 이제 또 let i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i라는 변수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문을 막 돌면요. i 값이 1, 2, 3, 4 해서 마지막에는 i가 10이 딱 됩니다. i 값이 1씩 증가되니까. 그래서 10은 10보다 작다 하면 빠져나가겠죠. 그럴 때 요 이제 i라는 요 포문 블럭 안에 있는 것은 let이라는 키워드로 선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지역 변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포문을 벗어나면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사라지기 때문에 이 포문 블럭 바깥쪽에서 i 값을 찍으면 포문 블럭 바깥에 선언되어 있는 이 전역 변수 있죠. 요 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얘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let 썼을 때와 variable bar를 썼을 때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이제 영역을 구분하느냐 하지 않느냐, 전역 지역으로 나누냐 나누지 않느냐. let 같은 경우는 전역하고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쓰고요. 바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구분 없이 그냥 덮어 버립니다. 문법적인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포까지 다 끝났고요. 포인하고 포업은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예제 보고 오냐. 여기 이제 보시면 오브젝트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포인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향상된 폼은 확장된 폼은 중에 이제 포인이죠. 그래서 요 오브젝트에 어떤 이제 그 요소가 있으면 그 요소가 있을 때 그 요소의 이제 키 값을 이렇게 이제 인덱스 값이죠. 키 값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키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요소 이 오브젝트에서 값을 하나 키 값을 가져올 수 있으면 추가가 돼서 요 포블럭을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행문이 하나 있죠. 여기서 보면 전듀 2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실행문 하나 예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person이라는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있습니다, 그죠? 자 fname 속성은 john이고 lname 두고 자 age는 25 이렇게 세 개의 속성을 가지는 JSON 객체, 자바스크립트 객체 person이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요. 자 텍스트 자 빈문자열 들어가 있고 포문을 돌리는데 자 let x 해가지고요. 자 in 포인이죠. person. 그래서 요 person에 있는 요소의 개수 요소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죠. 그러면 이제 요 객체의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키 값을 가져요. 키 값. 키 값은 뭐예요? 키. 얘가 속성 이름 있죠. 얘가 주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요 뒤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갈 때 사용하는 주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키라고 합니다. 그죠? 속성명이 키 역할을 하는 거, 주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값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게 뭐냐면 요 키 값을 가져오는 키 값을 여기서다가 키 값을 가져와서 요 person에 요 person 요 JSON 이제 객체 자바스크립트 객체는요 우리 배열처럼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요 키 이로 쓰는 게 이 속성명이죠. 속성명을 넣어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키를 넣으면 요 존이라는 값이 이제 여기 이제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빈문자열하고 연결해서 텍스트에 누적을 시키고 그 다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lname이라는 x 이제 키 값을 가져와서 요거는 이제 키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ge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키만 이용하는 건데 요거를 키와 밸류 값을 같이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려면은 여기 코드에다가 앞에다가 x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x 더하기 이렇게 해서 콜론을 문자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예. 그 요 키와 밸류 값, 요 밸류 값은 요 배열 형태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요걸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요 x에 들어가는 값이 뭐냐? 요 얘라는 거죠. 얘인데, 자 이렇게 이제 실행했을 때 그냥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러면 요거 BR 태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 F name이라는 키고요, L name이라는 키고, age라는 키입니다. 실제 이제 배열에서 사용될 때는 얘가 어떻게 식으로 사용되느냐? 자, person, 자 대괄호 열고,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죠. person이라는 객체에 fname이라는 이 속성 키로 접근을 하면 존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person 객체에 lname으로 키 값으로 이 인덱스로 사용해서 접근을 하면 자 do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키라고 합니다, 그죠? JSON 객체, 그러니까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일반 배열 사용하듯이 뭐 예를 들어서 person 객체는 그대로 있으니까 얘는 이제 출력해 봤잖아요, 그죠? 출력해 봤으니까 이거는 이제 주석으로 좀 막아 놓고요. 그래서 주석으로 슬래시 별표 주석으로 막아 놓고요. 우리가 일반 배열의 그 숫자 인덱스 쓰듯이 person의 뭐 0번 방에 있는 값을 보여달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을 못해요. 얘는 JSON 객체잖아, 자바스크립트 객체잖아요. 어레이 객체하고 다르죠. 어레이 객체는 인덱스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0을 넣었을 때 이 0을요 인덱스로 보는 게 아니라 키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 앞에 속성명에 0이라는 속성이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이 존이라는 값을 가지고 fname 대신에 first name, last name, fname 대신에 여기다가 제가 0을 한번 넣을게요. 0을 넣고 실행하면 얘는 지금 그대로 작동 안 된다, 그죠? 그래서 0이라고 넣었는데 작동은 안 돼. 그러면 문자열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얘를 이제 안에 0이라는 그 자체를 문자열로 이렇게 넣어서 자, person, 잠깐만요. 스펠링이 틀렸다. 잠시만요. 아까 스펠링이 틀렸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서 스펠링 다시 고쳐서 자, 이거 undefined 나오죠, 그죠? 안 나오는 거, 그죠? 아까 스펠링 틀려서 안 나오는 거도 봤는데 안 나오는 걸 보여드렸는데 undefined에서 안 나오죠. 그래서 0이라는 요거를 이제 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0이라는 키를 가지는 값이 없다 이 말이죠. undefined 그런 거 못 찾겠는데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first name이라는 요 키 대신에 속성 대신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0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0을 넣어주고 실행하면 존 나와요. 0이라는 요 키가 있거든, 속성이 있거든. 속성값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for in over array 뭐 해서 이제 배열이 이렇게 나오고요. 배열을 이제 쓰는 건데, 이렇게 이제 배열이 있고요. 배열인 경우에 이제 위에는 JSON 객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객체 쓰는 경우에 키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기 이제 속성명이죠. 속성명이 이제 키 값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배열일 경우, 어레이 객체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객체 만듭니다, 그죠? 이렇게 어레이 객체를 만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요 x에 포인 사용하면 x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죠.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배열, 일반 배열이기 때문에 인덱스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덱스 값. 그래서 지금 이제 실행은 지금 배열에 있는 값을 이렇게 출력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자,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은 예, 자, 넘버스 배열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가져오는데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값이 있잖아요. 예,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4번 인덱스. 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45 값이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가져오는 게 0번 인덱스,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인덱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포인트는. 예, 그래서 요 x에 0이 들어가면 요거를 이제 예, 넘버스에 예, 여기 인덱스로 예, 0이 들어있어요. 0. 그러니까 넘버의 0번 방에 있는 예, 요 45를 끄집어내서 예, BR 태그 문자를 연결하고 텍스트라는 문자를 변수에다가 이제 추가를 합니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결과에서 실제 여기 일반 배열일 때 키값 예, x 값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출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쉼표 하나 넣을까요?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나오죠. 예, 0, 1, 2, 3, 4 여기 이제 인덱스 값입니다. 그래서 x에 예, 포인 사용했을 때 배열의 값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인덱스 값, 값이 있을 때 인덱스 값, 값이 없을 때는 당연히 인덱스 값이 안 넘어와요. 펄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이치, 예, 포이치도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배열이 있을 때 이제 콜백 함수 다룰 때 이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레이 객체에 포이치를 쓰면 이제 이 요소의 이제 개수만큼 이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출된 함수에 배열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하나씩 던져주죠. 예, 매개 변수 값으로. 그래서 이제 처리하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실행이 된다 정도만.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하면 자 넘버스 요 배열이죠. 점 포이치에서요 my function 여기 이제 콜백 함수죠. 여기 선언되어 있는 선언된 함수를 던져주는 겁니다. 어디에 포이치 메소드에다가. 그러면 얘는 이제 실행이 어떻게 되느냐? 넘버스라는 요 이제 요소 개수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넘버스라는 별의 크기만큼 개수만큼 이제 요 my 펑션을 호출을 하면서 첫 번째 요 값부터 해서 요 밸류 이렇게 던져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콜백 함수에서 밸류와 인덱스와 어레이 값을 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요 밸류를 쓰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인덱스나 어레이 매개 변수는 쓸 필요가 없죠.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45를 받아가지고 예, 요 밸류 값 문자열로 연결해서 텍스트에 누적시키고 그 다음에 4를 가져와서 누적시키고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25 마지막에 가져와서 25까지 문자열로 연산해서 문자열로 다 만든 다음에 텍스트에 이제 저장이 되면 요걸 어떻게 합니까? 예, 다 끝났어요. 다 끝나면 이제 요 텍스트 여기 이제 그 값이 다 누적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텍스트 값을 출력을 하면 여기 있는 요소들이 BR 태그니까 브라우저 상에서는 줄바꿈되어서 다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이제 배열인데 포이치문이고요. 뭐 똑같은 내용이죠. 포이치문 사용했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 똑같은 내용이고, 여기까지 해서 포잉 했고요. 포문하고 이제 비슷한데 포어브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요소의 값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형식이 나오는데. 자, 문법이죠. variable of iterable이라고 하는데 이런데 이제 배열 같은 거 이제 반복된 이제 어떤 이제 그 요소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자료 구조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형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예제 한번 볼게요. for of입니다. for of고요. of 뒤에 여기 이제 배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열에서 이제 값을 가져온 거예요. 얘는 이제 인덱스 값 자체를 이렇게 가져와서 x에 집어넣고 요 x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값을 또 가져와서 카스 배열에 가져와서 또 이제 연결하고 요거는 이제 값을 요소의 값을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트링이 자 이렇게 이제 문자열이 있을 경우에 스트링 같은 경우는요, 요것도 이제 봐놓으시면 좋은 게, 자 요거는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는 문자들의 집합이죠. 어떻게 보면 캐릭터 배열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forof에다가 이렇게 이제 문자열을 변수에다가 문자를 넣고요, 문자열을 이렇게 문자열 변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문자열을 구성하는 문자 하나하나를 분리해 가지고요 한 잔씩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J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A를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예, 요 문자열을 구성하는 모든 글자 마지막 글자까지 읽어서 X에다가 이렇게 넣고, 예, 그 다음에 폼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잔씩 이렇게, 예, 다른 줄에 출력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문자를 배열 대신에 이렇게 쓰면은, 예, 문자를 구성하는 그 문자가 하나씩 X에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forof입니다. 네, 여기 다 끝났고요. 예, 그 다음에 while문인데, 뭐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건문 이렇게 넣고요, 예, 반복시키는 거죠. 조건이 참일 동안 while 반복하고, 조건이 어느 순간에 false가 되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i가 10보다 작냐 물어보는데, 여기 참이면 while 블록을 이제 실행을 하고 다시 조건문 와서 또 i가 10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i가 10보다 작냐 했는데 false가 되면 더 이상 이제 while문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기본 형식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시면 결과가 0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i가 처음에 초기값을 0을 주고요, 예, i가 처음에 0이니까, 예, 10보다 작냐, 그러면 이제 i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일씩 증가되니까 이 문장을, 예, 문자열로 연결해서요, 예, 계속 누적을 시키는데 몇 바퀴 돕니까? i가 0일 때부터 해서 i가 일씩 증가잖아요. 1, 2 해서 9일 동안은 참이겠죠. 요 조금씩에서, 예, i가 0일 때부터 해서 9일까지 요 10번은 참인 거예요. 참일 동안 이게 요거 이제 실행하는 거고요. i가 이제 요 i 플러스 플러스에서 10이 되면 10은 10보다 딱 거짓이 되니까, 예, 빠져나가서, 예, 지금까지 이제 누적되어 있는 텍스트, 누적되어 있는 문자열을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제 do while 같은 경우는, 예, 선 실행 후 조건 검사죠. 예, 그 부분은 이제 다른 겁니다. 예, 선 먼저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 조건 검사하는, 예,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이다.